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미지로 이미지 검색하기를 발표할 카카오의 멀티미디어 처리 파트의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세션은 앞서 메이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저의 발표와 뒤에 얼굴 인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질문은 이제 두 가지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뭔가 질문을 받는 시간 없이 바로 연결이 될 거라서요.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지로 이미지 검색하기를 발표를 할 건데요. 우선 이미지로 이미지 검색하기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다른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요 용어 자체가 그냥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지로 이미지를 검색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쿼리를 이제 이미지를 받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저희가 흔히 검색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텍스트 단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뭐 코끼리를 찾겠다라고 하면 코끼리라는 단어를 칠 거고 코끼리의 사진들을 가지고 올 건데 그 코끼리에 해당하는 단어 대신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로 이미지를 검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저희가 기존에 이미 검색의 어떤 접근 방법을 텍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요 질문이 좀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제를 들어볼게요. 어, 이제 어떤 저희 요즘에 뭐 연예인들의 어떤 공항 패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혹은 어떤 걸그룹이 뭐 몇 월 며칠자에 인천공항에서 어떤 옷을 입고 나왔어.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옷을 사고 싶어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만약 검색을 한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연예인 A 씨가 2018년 9월 4일에 인천공항에서 입고 나왔던 검은색 티셔츠가 뭐야? 라고 쭉 쓸 수 있을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연예인 A 씨가 인천공항 티셔츠 이런 식으로 좀 단어들만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선글라스나 캐리어나 뭐 다른 뭐 신발, 가방 등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들로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을 거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결과를 찾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실제로 그냥 저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예제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어떤 보통 이제 학습에 많이 사용하는 어떤 공인 데이터셋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55,575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MS 코코라고 하는 이제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캡셔닝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인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이미지고요. 요 이미지를 보시면 뭐 기린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뭐 어떤 박물관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물론 텍스트로 완전히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어떤 사람마다 이렇게 딱 어떤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단어들이 있고요. 뭐 여기에 뭐 얼룩말이나 뭐 기린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이 데이터셋에서 코뿔소나 코끼리를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코뿔소나 코끼리나 하마나 이런 단어들은 빠져 있는 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이 사진을 찾고 싶지만 하마라고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은 검색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찾았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텍스트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요걸 어떻게 찾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트로 검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어들이 이렇게 문장들이 있고 요 중에 어떤 특정 요 사진을 가장 잘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물 아니면 뭐 전시장, 뭐 박물관, 뭐 기린, 뭐 얼룩말 등등등 어떤 단어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단어들을 일반적으로 그 문서 검색을 하듯이 색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인을 하고 나서 해당하는 단어에
매핑을 시키고 그 단어가 요 이미지를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요 사진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가 필요해요. 뭐 요즘에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사진만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요 이미지를 검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장이나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제된 이제 문장들이니까 요 사진에 요 단어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는 요 단어와 요 사진이 꼭 매칭이 된다라는 걸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글을 뭐 노출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이즈한 단어들, 항상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꼭 넣어 버리는데요.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와 뭐 이미지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그런 단어들을 전부 다 분류하거나 매칭하거나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그런 분류기가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좀 이미지 자체를 표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 뭐 기린, 뭐 얼룩말, 계속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어떤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이미지가 저 단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린이 있고 여기에는 얼룩말이 있고 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진이 저 단어와 똑같이 매칭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 사진을 단어로 또 다른 단어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검색해서 단어로 문서를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기린 혹은 뭐 기린들, 뭐 얼룩말, 얼룩말들, 기린과 얼룩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유사한 단어로서 이렇게 일정 거리 안에 오는 어떤 단어들 묶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검색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뭐 기린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거는 뭐 기린과 동물들일 거고 여기는 얼룩말 있고 저기는 또 뭐 얼룩말과 동물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비슷한 그 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한 번에 검색에 노출을 시켜 보려고 해요. 그거를 이미지로 이렇게 그냥 딱 두 장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기린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린 사진을 넣는 거예요. 사람이 기린이라고 치는 것처럼. 그러면 저 옆에 아까 그 아이디 55,575번에 해당하는 이미지 중에 저기는 기린일 거고 나머지는 동물들 혹은 뭐 박물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겠죠. 그래서 기린과 특정 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현재까지는 이미지만 보여드렸고요. 여기를 이제 좀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어떤 입력으로 준 거를 앵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앵커의 특정 거리 안에 들어오는 비슷한 아이들, 여기서 각 노드들이 하나하나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엣지들이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노출되어야 하는 같은 그룹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뭐 엣지의 굵기를 가지고 뭐 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뭐 특정이 어떤 거리들을 따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방향성이 없는 undirected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쿼리 앵커를 가지고 일정 거리 안에 있는 그 묶음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 머신러닝으로 풀려고 하면 학습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요 학습이라는 과정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는 녹색 원을 제거하고 앵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어떤 점 하나 그리고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그래프 중에 하나의 점을 이제 파지티브로 사용을 하고요. 그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네거티브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 중에 그 앵커와 파지티브를 샘플링을 하고 네거티브,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네거티브를 또 샘플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세 개를 이제 샘플링을 하고 나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수식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까지 이제 충분히 그림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거리 이제 아까 앵커라고 하는 그 그래프의 노드 하나가 이미지이고요. 앵커와 포지티브와의 거리가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보다 더 가깝게 이런 변환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로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함수를 통해서 엄청 큰 이미지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학습에 사용할 때 뭐 128디멘전의 벡터, 뭐 64디멘전, 뭐 더 작을 수도 있고요. 물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벡터로 표현을 할 텐데 여기에 조금 하나의 더 마진이라고 하는 m을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이 마진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습을 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보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올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약간의 어떤 버퍼에 해당하는 구역을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저거는 저기서 저희가 학습으로 찾아야 하는 건 이제 함수 f가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되게 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로스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드린 건 트리플리 로스라는 걸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아까의 그 과정들을 네트워크 학습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포지티브 앵커, 즉 유사한 시밀러하다라는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전혀 다른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이미지 분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CNN 아키텍처를 통과를 하고 어떤 되게 적은 디멘전의 벡터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벡터가 나와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트리플리 로스라는 걸 하나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한 로스 함수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학습의 과정을 좀 바꿔서 현재 학습을 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성능을 나타낸 것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그 좀 더 자세한 저희의 알고리즘을 사실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적인 면과 좀 다양한 다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수치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조만간 저희가 발간하는 테크 리포트나 아니면 어떤 학회 논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스탠포드 온라인 프로덕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좀 이와 비슷한 문제를 푸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신 것처럼 약 6만 장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11,300개의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요 성능을 뽑아냈을 때에는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을 한 K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번째까지 가까운 i를 계산을 했을 때 같은 클래스의 이미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에 잠깐 그 구조를 설명드렸던 그런 트리플리 로스를 사용했을 때가 첫 번째 같은 클래스일 경우가 66.7%였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73.3%, 다른 뭐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논문과 비교했을 때 리코렛 1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약간 모자랄 것 같고요. 저기 리코렛 뭐 10이나 리코렛 100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다른 공개된 논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요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조만간 다른 형태로 좀 더 자세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저희가 어떠한 성능을 내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요거는 실제로 데모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카카오톡에 작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톡에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셔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주고받을 거잖아요. 그때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보내진 이미지에 대해서 롱프레스라고 합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샵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샵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사한 이미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사한 이미지들은 저희가 다음 검색에 노출되고 있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 이제 대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지를 선택할 경우에 뭐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식으로 어느 이미지인지 그 이미지로 링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제로는 저희가
한 2015년경부터 다음 쇼핑에 유사한 스타일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외에 PC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뭐 패션 뷰티나 이런 곳에 가셔서 여성 의류, 뭐 다른 뭐 신발 이런 것들을 고르고 이렇게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한 후에 아까 그 가격 비교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스타일은 어때요? 라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 버튼을 누르고 여기 보시면 해당 이제 사용자가 본 첫 번째 이미지가 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노출되고 있는 어떤 다른 상품들이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어떤 이미지라고 검색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류나 신발이나 다양한 어떤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사실 2015년에 저희가 이걸 오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버전을 더 업데이트할 생각이고 좀 더 많은 카테고리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다음으로는 요 앞에 보시면 아까 데모 부스에 얼굴 인식이랑 얼굴 검출, 뭐 얼굴의 특징점 이런 거에 대한 데모가 있어요. 그 데모와 관련된 발표를 해주실 아이작을 소개하겠습니다.